이렇게 만들면 실제로 엣지 코팅 한 두세 번이면 끝나요. 베이스 코팅 올릴 것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티와입니다. 오늘은 내 작품에 완벽한 엣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이 그 전에 아셔야 될 게 가죽 작품의 완성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괜찮네? 잘 만드셨네요? 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엣지 코팅입니다. 엣지 코팅이 도톰하고 균일하게 잘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줘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가죽공예 테크닉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더라도 엣지 코팅을 잘 올리면 어느 정도는 이 실력을 상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가죽에 이 엣지가 굴곡이 없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완벽한 평평한 엣지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전에 활용하는 팁까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독학으로 가죽공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만드냐면요, 카드 지갑을 만든다고 예를 들면은 패턴에 가죽을 대고 자릅니다. 두 장을 잘라서 본딩하고 붙여서 바느질을 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만들면 100% 엣지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재단도 안 맞을 거고, 뭐 옆에는 맞으면 이 양쪽 편은 안 맞는 경우, 나는 맞는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엣지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베이스 코트 올리고 말리고 사포로 갈고 말리고 올리고 갈고 올리고 말고 엣지 코트 이런 이제 부수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고 작업 시간이 늘어나고 이제 가죽공예 하는 게 되게 피곤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궁금해요. 가죽 명품 브랜드들은 다 이렇게 작업을 하나? 그러면 뭐 한 달에도 수십만 개씩을 수백만 개씩을 만들 텐데 이 수위를 어떻게 다 감당할까? 궁금하시죠? 당연히 이렇게 안 만듭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재단된 가죽 위에 더 큰 가죽을 붙여요. 그리고 자르는 방법이에요. 흔히들 가방 뚜껑이나 그 다음에 핸들 만들 때 이 방법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에르메스에서 캘리백 만든 영상이 이제 나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그 가죽의 안감은 재단이 안 된 형태예요, 그쵸? 그리고 완전히 본딩되고 바느질이 끝나면 자른 다음에 엣지 코팅 하거든요. 가방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구조, 이런 구조에서는 웬만하면 정재단에서 붙여서 만들질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서로 다른 이제 두 장 가죽의 단층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위에서 이제 대고 자르니까 훨씬 더 그전 방법보다는 정확하게 엣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작품에 이러한 방법을 또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제가 포스팅 해드릴 텐데, 이 방법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 구독자님은 수준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닷지, 피가다 이런 단어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거 뭐 일본에서 온 단어 같은데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가재단, 정재단 정도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만한 카드 지갑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만하게 더 큰 그 가재단 패턴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 가재단으로 먼저 재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원래 그 사이즈보다 크겠죠? 원래 작품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붙여서 자르는 방법이에요. 이 뭔 개... 잠시만요. 네, 설명드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 지갑을 만든다고 하면요, 이 카드 지갑의 사이즈가 뭐 50cm라고 할게요. 그러면 55cm의 더 큰 사이즈의 패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눈치채신 분 아셨겠지만 이게 바로 가재단 패턴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 솔직히 힘들고 노가다예요. 그래서 이제 피가다라고 하거든요. 노가다, 피가다. 재미없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만들어서 잘라요. 이 가죽의 크기는 원 사이즈보다는 3mm 더 크겠죠? 그런 다음 이제 본딩을 해서 칼로 잘라줍니다. 칼로 자를 때는 정재단의 패턴을 대고 자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엣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정재단 패턴 한 장, 그리고 가재단 패턴 한 장, 이렇게 두 장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대부분 혼자서 하시는 분은 정재단 패턴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재단 패턴만으로도 가재단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디바이더입니다. 디바이더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4mm 정도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정재단 패턴에 대고 더 큰 사이즈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런 다음 커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장의 패턴 없이 그 정 사이즈 패턴만으로도 가재단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본딩하고 붙인 다음에 잘라주면 완벽한 엣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구독 중인 유튜버인데 카드 지갑 만들 때 이 방법 많이 써요. 보시면 이제
카드 수납 패턴을 더 길게 뽑아놨죠. 자르면 한꺼번에 재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실제로 엣지 코팅 한 두세 번이면 끝나요. 베이스 코팅 올릴 것도 없어요. 베이스 코팅 올리면 미끄러져요. 너무 엣지가 매끄러워가지고 잘 붙지도 않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뭐 어찌됐든 작업하는 속도, 시간, 완성도가 이제 동시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독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패턴을 이제 짜려면 패턴 구상 단계부터 이 패턴의 이 부분은 가재단 사이즈를 넣고 빼고 하는 식의 패턴의 대부분은 과정이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야지만 이 가재단 패턴을 짤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면 대충 감이 와요. 아, 이래는 더 많이 해서 이제 나중에 자르고 해야지 하는 식으로 이제 계산이 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완벽한 엣지를 얻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다음 작품 만드실 때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아시겠죠? 네.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